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임현규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화공학회를 통해서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시스템과 합성생물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을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화합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인공세포 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는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리파이너리는 사실 이런 정유 산업에서 이제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이렇게 원유로 그 석유로부터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를 캐가지고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에서 이제 그 카본 체인의 렌스에 따라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후처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쓰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타이어, 섬유, 그 다음에 색소 이런 것들 다 석유 화물로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유가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이널이라는 개념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서 미생물한테 우리 주변에 얻을 수 있는 유기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한테 이제 먹이고 미생물들의 발효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화합물들을 우리가 페트로케미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페트롤리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로부터 다양한 컴파운드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탄소원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동을 해야겠네요. 네, 어떤 화물들을 이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유기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보다 환원이 된 어떤 것들은 다 미생물들을 통해서 이제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리그노셀루식 바이오매스라는 거죠. 식물 같은 것들이 있죠. 핵물에 들어있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셀룰로즈로부터는 글루코즈를 얻고 세미셀룰로즈로부터는 자일로즈, 아라비노즈, 갈락토즈, 그다음에 리그닌으로부터는 이런 다양한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탄소 덩어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생물한테 먹이로 먹여서 이 미생물들의 대사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합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 해양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로 직접적으로 미생물한테 먹여가지고 이런 화합물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미생물들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하면 이런 다양한 화합물들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인공 미생물 세포 공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합성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과 인공 미생물을 만드는 것이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노트북이 있을 때 이 노트북 안에는 이런 노트북이 구현하고 있는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칩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뭐 CPU라는 부품도 들어있고, 램, 뭐 하드디스크,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듈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트북이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생물들도 이 미생물들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다양한 모듈들을 개발하고 그 모듈들을 이제 조립을 함으로써 인공 미생물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미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기 위한 학문이 앞에서 제가 이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생물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스템 생물학에 해당이 됩니다. 시스템 생물학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이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이제 돕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란 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얼만큼 언제 발현이 되는지 이걸 트랜스크립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NA 레벨까지 보면 mRNA가 실제로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이 체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효소죠. 효소가 만들어 어떤 화합물들을 실제적으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을 만들고 이런 걸 이제 대사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의 타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 회로를 만들듯이 유전자 가지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한테 인풋 시그널을 주고 이 인풋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유전자들을 얼마만큼 발현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회로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실제로 미생물들한테 이제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 화합물들을 잘 고생산하는 그런 균주가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 합성 생물학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최근에 DBTL이라는 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효율적인 미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들을 디자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 생물학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것, 여기는 이제 합성 생물학의 영역입니다. 그다음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믹스 분석을 통해서 런을 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 다시 디자인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BTL 사이클에 디자인 런은 시스템 생물학이 담당을 하고 빌드랑 테스트는 합성 생물학이 담당하고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이런 미생물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일들은 주로 이제 말했던 그런 오믹스 데이터 분석들을 생산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적응 지원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야생형에서 나오는 미생물들은 우리가 아까 이런 다양한 바이오매스들을 이용을 해서 먹여서 화합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미생물들이 옥수수나 이런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분해를 시켜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색깔만 봐도 엄청 진하고 되게 맛이 없을 것 같죠? 미생물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화합물들이 들어있지만 이 미생물들이 별로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또 그로스를 저해하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미생물들의 어떤 특성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이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게 흔히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미생물들이 있으면 이 미생물들을 계속 어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서 DNA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 변이가 이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면은 돌연 변이가 이제 획득이 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환경에서 사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전자 돌연 변이들이 누적이 되면서 형질이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서가 있을 때 이 스트레서의 양을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어떤 뮤테이션이 이제 누적이 되는지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내성을 갖고 그다음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 자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탄소원을 싫어할 때 이렇게 보조 탄소원들을 점점점 줄여가다가 이렇게 아예 싫어하던 탄소원들을 이제 솔카보소스로 자라게 하는 그런 경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도모나스 퓨티다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글루코즈는 먹는데 자일로즈랑 갈락토즈는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인공 세포 회로들을 이제 유전자들을 도입해주고 그 도입할 때 맨 첫 번째는 잘 자라지 않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개대 배양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후에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뮤테이션이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면 요 돌연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기능이 우수해져 더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탄소원들에 대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피드스탁 같은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제 프리트리트먼트 한 거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성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키우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 것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 인공지능 그런 전략을 통해서 미생물들의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놈 시퀀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톰 어떤 전사체 저런 네트워크라는 것들인데 어떤 유전자들이 언제 얼마만큼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으면은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미생물 내에 어떤 유전자들이 동시에 어떤 레귤레이터들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지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히는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을 모아놓고서 요거를 AI 알고리즘으로 돌리면은 이 유전자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를 규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축 단계인 합성생물학 얘기를 해보면 인공세포 공장을 합성생물학으로 할 수 있는 건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대사회로 재설계를 하는 연구들을 이제 제가 수행을 했고요. 대사회로 재설계를 이야기를 할 때, 또 대사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어쨌든 유전자 개량을 통해서 미생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이고, 합성생물학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사회로, 화물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대사회로를 조작하는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회로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지하철 노선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인하대에 있는데, 제가 뭐 강릉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청량역으로 갈 때, 여기로 가는 다양한 무수한 루트들이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청량리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요즘에는 네이버 앱을 펴가지고 출발역 찍고 도착역 찍으면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 내에 대사 회로의 맵이 있고 이 맵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탄수원으로부터 이런 프로덕트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해줄 때 거기에 많은 이제 전략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주어진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사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럼 당연히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프로덕트로 많이 보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탄수원을 다 프로덕트로 보내면은 우리는 세포도 자란 미생물을 키우면서 화합물들을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 자체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오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왕창 늘려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가 프로덕트로 가기를 원하지만 어느 정도 셀을 만들어 놓는 탄수화까지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발현량을 여기는 늘려주고 여기는 적절한 양을 찾아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들의 이제 발현량을 정량적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많이도 발현시켜보고 적게도 발현시켜보고 거기를 이제 아주 다양한 레벨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요하게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조류 같은 것들에 알지네이트랑 마니토리라는 탄수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먹는 미생물들을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요 대사 회로들을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전사 레벨,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컨트롤하는 프로모터,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레벨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에탄올 만드는 패스웨이를 이제 집어넣고서 이렇게 다시마를 이제 퍼멘테이션을 한 건데요. 이렇게 에탄올을 잘 만드는 그런 미생물들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유전자 발현 정량줄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그로스랑 프로덕션 셀을 프로덕션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셀 자체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매스를 만들어주는 특정 유전자 발현량을 이제 조절을 하면 늘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적의 레벨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같은 거 만들 때는 이 리독스 리밸런싱이나 NADH 레벨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 중간 단계의 화합물들이 되게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중간 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요 두 스텝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제일 중요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게 발현을 시키면 오히려 좋지 않고 발현량을 이렇게 줄여줘야 오히려 프로덕션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지만 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은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생물학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기능을 갖는 그런 미생물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보통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포닥대 UC 샌디에고에서 이제 박사 연구 연수를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네, 박사과정 합성생물학은 이제 포스텍 정결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지능형 미생물 시스템 연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펀딩 소스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